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한편으로 끝내는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회복지직은 지방직 시험이에요. 국가직 시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동사무소, 구청 이런데 근무하시죠. 시청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어디서 일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마포구 예시예요. 예시. 자, 복지교육국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복지정책, 생활보장, 노인장애 뭐 여기 주로 사회복지 쪽이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주민센터, 요새 주민센터로 해서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주로 이제 복지 관련된 예산 집행,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관리, 그 대상자들 관리. 대상자는 이제 뭐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뭐 여성도 있고 뭐 그래요. 이제 노인 인구도 있고. 그렇고 이제 동사무소 쪽엔 주로 이제 뭐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대충 배우신 분 잘 모를 거야. 근데 시험에 다 나왔던 거거든요. 사회복지 딸 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런 일들 한다. 지역에서 하는 게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있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하는 일은 여러분 사회복지 지금 필수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예전에 이제 3급 이상인데 3급은 옛날에 따신 분들이고 거의 없다고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급은 2급을 따려면 전문대 졸 이상 사회복지학과 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4년제 사회복지학과 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그냥 전문대 이상 대학교 나왔는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 2급을 따신 분들. 시험으로 따는 건 아닙니다. 시험은 보죠. 중간중간에. 이게 학교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통하면 현재로서는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몇 년 전만 해도 1년이면 땄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9월 달에 시작하면 23년 시험은 어렵고 24년 시험에나 간당간당하게 되겠죠. 24년에는 됩니다. 24년에는 응시가 가능하다. 사회복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떴냐 하면 우리 지금 지자체 예산의 한 40% 이상이 사회복지 예산이에요. 뭐야 이게? 거의 다 사회복지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취약계층이 많아지면서 사회복지가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최근에 몇 년간 엄청나게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이게 조직이란 게 그렇습니다. 많다고 계속 많은 게 아니에요. 또 휴직하시는 분 있고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전망이 나쁘지는 않은, 뭐 인원이 갑자기 대폭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사회복지 2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경쟁률이 한정적이에요. 더 이상 늘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회복지 따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없어도 그냥 사회복지래 자격증 없어도 그냥 다 시험이 응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와서 다 본단 말이야. 근데 사회복지는 이 사회복지 2급이 있어야지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공부한 사람들끼리 와서 시험 보니까 어렵지 않냐?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일행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낮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같은 과목으로 시험 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 업무가 사실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기가 조금 나아요. 조금 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민원 업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좀 좋아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40대 정도는 사회복지를 따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점수도 비교적 낮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추. 40대 이상의 강추입니다. 정 안 되면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2급이 있으면 취직은 가능한데 민간 쪽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무원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20대부터 굉장히 많아요. 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선발 인원이 꽤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점수 때도 그렇고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자, 공무원 경쟁률 볼 필요 없습니다. 사회복지는 안 봐도 돼요. 왜? 어차피 경쟁률 2대1도 안 됩니다.
점수대가 그래요. 점수대가 점수대가 막 몰려있는 높은 점수대에 다 몰려있는 게 아니라 주로 밑에 쪽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의식하지 마세요. 그래서 합격선 먼저 보겠습니다. 합격선. 이게 그게 되게 웃긴 거죠. 경쟁률이 왜 경쟁률이 높은데 점수가 왜 이렇지?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돼요. 우리가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공부 다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격증 딸 때 그 공부가 한 과목밖에 없어요. 한 과목. 뭐 사회복지학 개론 딱 한 과목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합격선 보기 전에 시험 공고 먼저 봐야 되는데, 그죠? 자, 시험 공고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시험 공고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나와요. 그거 뭐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왜?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거 찾다가 하루 종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꼭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서울시청 말고 서울은 로컬고시에 가면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경기도청. 네, 경기도청 사이트에 갑니다. 내가 수원시에 살아도 경기도청에 가요. 네, 무조건 광역지자체로 가는 거예요. 벌써 어렵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에서 시험이란 걸 찾아요. 시험이란 두 글자 찾아요. 그래서 시험 일정 들어가면 경기도는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워. 899에 있단 말이에요. 899 공채에 899에 있습니다.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찾으면 요게 요 안에 이제 시험 공고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른 시험 공고랑 같이 나온다. 주로 이제 구급 공채라 불러요. 구급 공채. 지방직 구급 공채에 함께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어? 일반행정 나오죠. 일반행정, 지방세, 전산, 사회복지 여기 있죠. 사회복지.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 구분으로, 서울시는 그냥 서울시 통째로, 인천도 인천시 통째로 뽑아요. 물론 강화나 옹진군 따로 뽑긴 한데 이렇게. 그러나 경기도나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주로 도자 붙은 데는 이렇게 시군 구분으로 선발한다. 시군 구분. 내가 안산을 지원하고 싶으면 안산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 시험 공고를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시험 공고는 제가 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미 요거 시험 나왔을 때부터 해서 여기 해설 해가지고 넣어놓은 게 이 시험 공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 공고는 요거 해설을 보시고요. 지금은 합격선하고 그거 관련된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합격선. 자, 서울특별시 거. 서울특별시가 비교적 많이 좀 선발합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자, 일반행정 먼저 보죠. 일반행정 평균 83점의 평균. 5과목 평균이란 얘기예요. 5과목 평균. 그런데 사회복지는 70점. 또 까먹었다. 야, 무슨 과목 시험 봐요? 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 개론, 행정법 총론. 5과목을 봅니다. 5과목 보는데 여기서 지금 사회복지사 딸 때 배웠던 거는 사회복지학 개론밖에 없어요. 나머지 4과목은 아주 생소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난 방금 사회복지사 따고 뭐 학교에서 공부하다 왔어. 그래도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생전 처음 보는 과목일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때 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봤는데 뭐 어쩌라고. 그죠? 기억나요?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기 기억나죠. 기억날 리가 있나요?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상식의 수준의 시험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나오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어떤 시험하고 같아요? 일반 행정하고 같습니다. 문제가 아예. 여기 나오는 전체 직렬이 다 같은 시험 문제로 봐요.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행정법 총론이 같은 과목이라 그러면 그 과목 들어있는 모든 직렬 다 똑같아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쉽다 어렵다. 사회복지라 좀 쉽게 내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역으로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점수가. 그래서 지금 70점, 양성평등이라고 옆에 있는 건데 서울시가 70점이라 그러면 70점 몇 개씩 틀린 거예요? 몇 개씩? 과목당 평균이니까 과목당 30점씩 빠진 거잖아. 한 문제에 5점씩이에요. 5, 6에 30. 6문제씩 틀린 거예요. 6문제씩 5과목이니까 6, 5, 30개 틀린 거예요. 30개. 맞죠? 6문제씩 5과목. 맞죠? 6, 5, 30.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도 좀 줄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자, 요거는 이제 서울시의 특이한 경우고, 자, 뭐 조금 내려가서 우리 충청북도 한번 볼까요? 충청북도. 시군 구분 모집을 한다 그랬죠. 무슨 도 이런 거는. 그래서 무슨 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행정 먼저 몇 점인가 봐요. 근데 이게 과목이 하나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원래 비교하면 안 돼요. 80점대죠, 보통. 80점대. 이 밑에 요런 거는 이제 군지역이라 좀 낮은 거고 80점대예요, 보통. 그러나 사회복지는
네, 70점대죠. 예전엔 더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시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비교는 안 돼요. 완전 비교 안 되는데 최소한 평균 10점 이상은 낮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 낮다는 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개론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국어, 영어, 한국사. 특히 영어가 이제 가장 어려워하죠. 영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합격선이 크게 이게 경쟁률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게 사회복지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영어 과락자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 40점 미만, 40점도 못 맞는 거야. 8개 못 맞아. 7개 맞아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에 좀 오히려 사회복지학 개론보다는 영어에 집중해야 돼. 영어 과락 못 넘기면 무조건 탈락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점수 때도 과락만 넘겨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점수들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과락만 넘겨도 합격하는 지역들도 있었어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전라남도 한번 볼까요?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별로 이게 꼭 비교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합격선이라는 거는 그 해에 시험 난이도와 인원수에 따라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점수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평가라면 상대평가. 15명을 뽑으면 여기 66점이죠. 여기는 여기 60점대야. 목포 71점. 조금 더 낮죠. 예.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네, 많은데 여기 높아. 이러면 안 되잖아. 민원수가 적으면 좀 높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역 특색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올해 60점대니까 내년도 60점대야. 그러진 않아. 왜? 내년 엄청나게 쉽게 나오면 어떡해?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로.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데 갈수록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리가.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처럼 공부해야 돼. 남들처럼. 나 혼자만 하루에 한 2시간 공부하면 되겠지? 꿈도 크셔요. 가장 이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 뭐야? 공무원 시험에서. 꿈이 커서 그래요. 하루에 한 2시간 공부하면 합격하겠지. 자격증 시험이 아닙니다. 자격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2-3시간 공부해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몇 시간 공부해야 돼? 하루 10시간씩 공부해야 돼. 과목이 5과목이야, 무려.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대충 해서 합격했다. 택도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올해 이제 합격선을 보면 올해 경기도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풍선 효과라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풍선 효과인데 사회복지에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올해 만약 점수가 좀 낮다. 50점대 여기 있죠. 시흥시 같은 경우. 내년 되면 여러분들 다 어디 지원할 거예요? 경기도 사시는 분들. 다 시흥시 옵니다. 시흥시. 왜? 합격 점수가 낮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잘 보시면 7명 선발하는데 51명이 응시했어. 응시. 그 다음에 9명이 합격했어요. 자, 이 50점이라는 점수는 뭐예요? 9명 9등의 점수야. 9등에. 그러면 실제 합격자는 7명일 거 아니야. 7명. 7등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반이 10명밖에 없어. 가령. 옆반은 30명이야. 그럼 28등, 27등 점수랑 좀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많으니까. 근데 우린 10명밖에 없어. 그래서 한 명 올라가는데 전교에서 1등부터 9등이 우리 반의 애들이야. 내가 꼴등인데 내가 전교 꼴등이야. 자, 한 칸만 올라가도 등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7번째 점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나치게 낮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 비해서. 그렇다고 치면 7번째 사람은 최소 70점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시험 접수할 때 여기 50점이니까 여기 한다 그래 다들. 진짜야. 거짓말 안 해요. 내년에 그러면 시흥시가 팡 하고 올라가요. 그게 단적으로 용인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올해는 약간 그래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원서 접수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옆에 두 번째 칸이. 잘 보시면 많이 뽑는데 많이 오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많이 뽑는데 많이 와. 근데 잠깐만, 경기도는 왜 도대체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내가 부천 사는데 부천만 지원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다 지원 가능해요. 전체 다 지원 가능해요. 경기도 사시면 3년 이상 살았거나. 그래서 본인이 보는 거야. 40명? 그래, 에라 모르겠다. 40명 하는데 쓰자. 이런 식으로 돼서 점수가 좀 천파만별입니다. 올해는 특히 더 난리가 좀 났어요.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래요. 올해 대박 났구나. 근데 그러면 뭐해? 합격하는 사람은 어차피 저기 5명은 5명, 7명밖에 안 돼. 우리가 제일 창피한 게 뭐냐면 많이 뽑을 때 점수 과락 맞고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뭐라 그래요? 야, 올해 많이 뽑았는데 너 합격했어? 아니? 점수 몇 점인데? 가랑 맞았는데? 뭐? 그 다음 얘기는 뻔하죠. 예, 제일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이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점수가 딱 일단은 70점, 뭐 60점 이러니까 일단 공부를 대충 해요. 대충. 예, 대충. 한자 같은 거 어차피 찍는 거야. 그리고 포기해요. 두 개 다 틀려버리죠. 예, 어쩌다가 맞아. 그럼 나머지 공부는 표준어 뭐 이런 것은 맞아요? 그것도 틀리죠. 띄어쓰기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60점, 50점 막 이렇게 나오네 점수가. 중요한 거는 이 70점, 60점이 합격선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80점 이상은 맞아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까지 간다 그러면 그 정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나는 뭐 6, 70점 맞을 거야. 몇 점 맞을 줄 알아요? 과락. 예.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예. 점수가 낮은 만큼 공부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 그럴 거예요. 야, 아까는 40대 이상 뭐 좋다 그러더니 어쩌고 저쩌고. 아까도 봤듯이 그렇게 공부해도 60점대가 나온다는 얘기야. 80 이상 공부해도. 그래서 제가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100점을 목표로 해라 그러는데 사회복지 100점 목표로 한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80점 이상 넘길 각오를 하고 해야 돼. 그럼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의 이제 추세는 점점 어쨌든 올라가요.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모수가 되는 인원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근데 뭐 확확 줄지는 않을 건데 줄어들 수밖에 없죠. 꽉 찼다니까 이미. 인원수가 거의 다 찼어요. 그리고 없으면 일반 행정에서 또 데꼬입니다. 일반 행정 중에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선발한 건데 22년까지 로드맵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23년부터 이제 사회복지 관련돼서 인원을 얼마나 선발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셔야 된다. 자, 공무원 시험 경쟁률 보잖아요. 경쟁 한 번만 볼까요? 네, 경쟁 한번 보자고. 아까 거기서 경쟁률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눈 빠르신 분은 봤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 얼마나 되나. 자, 지방세 사회복지, 전산 사회복지. 자, 여기 보시면 경기도가 한 명 뽑는데 142명이야. 자, 요거 참고로 여기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경기도. 이거 왜 한 명 뽑는데 140명이나 지원했을까요? 잘못 지원했어요. 이게 응시원서 딱 접수할 때 사회복지 딱 선택하면 경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 경기도 맞지? 끝. 왜냐면 수원, 용인 이렇게 탁 내리는 화면 있잖아요. 그 쭉 내리면 다 있거든. 여기에다 스톱시켜서 140명 여기다 했어요. 요거 그래서 응시율을 보면 응시율 한번 볼까요? 경기도 응시율. 응시율이란 게 뭐냐면 경쟁률은 원서 접수한 것만 기준한 거예요. 응시율은 실제 와서 시험 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까 142명이었죠. 잘 기억하세요. 142명. 사회복지, 전산, 다음에 사회복지. 40명은 안 왔어요. 거의 30몇 명은 안 왔어. 본인이 실수한지 알았어. 그래서 아예 안 되겠구나 해서 안 왔는데 그래도 104명 와서 시험 봤네. 그나마 좀 많이 한. 보시면 응시율이 9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 아까 여기서 6, 70%를 또 빼야 돼. 실제 경쟁률을 알려면. 그래서 여기서 요게 이제 실제 경쟁률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6대5, 7대1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몇 대 몇이라고 했어. 한 2대1밖에 안 돼요. 왜? 어차피 점수가 다 낮아요. 다 밑에 가 있어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간당간당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확 떨어져 버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쪽이 너무 안심을 한단 말이야. 그냥 공부를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소한 과목들 국어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여기서 다 망해요. 사회복지학교는 제일 잘 봐요 다들. 그거 잘 봤다고 만세 부를 필요 없어. 나머지가 망했는데 뭐. 그래서 대충 하니까 뭐 70점 80점 나와가지고 야 요번에 안타깝게 떨어졌어. 근데 사회복지에서 안타깝게 떨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네. 그거는 운이 좋아서 간당간당하게 간 것뿐이야.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아시겠죠? 자, 일단 사회복지 다시 정리할게요. 시험은 국어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 개론 행정법 총론 5과목이고요. 자, 국가직에는 없어요. 지방직에만 있습니다. 국가직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보호직이 사회복지학 개론을 봐요. 근데 한 과목이 달라. 그러면 나는 국가직 보호직과 지방직 사회복지를 봐야 되겠다.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 6과목 공부해야 돼. 5과목 공부해도 60점도 못 맞아서 떨어지는데 6과목 공부해서 둘 다 붙을 수 있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둘 중에 하나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 공부하면 사회복지 100% 합격합니다. 뭐하러 어려운 보호직을 가요? 그죠?
내가 꼭 보직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사회복지도 해야 되겠다. 근데 사회복지 자격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이 거의 없어. 따져보면. 근데 사회복지 자격증 있는 분들이 가끔 그렇게 곁눈질을 한단 말이야. 보직하면 안 될까? 아니 하면 안 될까가 아니잖아. 6과목 어떻게 공부할 건데. 보직이 그리고 경쟁률이 낮지 않습니다. 국가직은 다 높아요. 예? 그리고 점수대도 높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 못하면서도 굳이 그래서 망했네. 예? 자기가 원래 보려고 했던 지방직 시험마저 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 총론 5과목 9급 공채 때 같이 본다. 경쟁률은 싹 다 잊어버리고 한 2대1, 3대1밖에 안 된다. 예, 내가 공부하면 합격이고 내가 공부 안 하면 나도 경쟁률 안에 포함이 안 되는 네. 네. 완전 바깥 사람이야. 마치 이런 거야. 전교 1등이 전교 100등한테 그래요. 야, 너 공부하냐? 그럼 너 1등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결국 경쟁자가 아니라고 그냥 판단할 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경쟁자가 되려면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년에 조금 더 어려워요.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모르겠어요. 네.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정신 차리셔가지고 내년 시험.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사 2급을 이 발급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주로 7월 달 이때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7월 달. 시험은 보통 6월에 보고 면접 시험이 있어요. 자, 사회복지사 2급 언제까지 따야 되냐? 등록 번호가 나오는 게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주로 7에서 8월 거의 8월이에요. 그래서 8월 달까지 나오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해도 돼요. 지금부터 공부해도 된다고. 내년 시험. 네,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어려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면 되는데 대신에 지금 9월이잖아요. 지금 9월이니까 공부를 남들 10시간 하면 아까 10시간 하라 그랬죠. 몇 시간 해야 돼? 12시간, 14시간씩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3년은 안 되지. 24년. 네, 24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